여행은 왜 가야 할까요? 단순히 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기분 전환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여행은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를 리셋하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왜 여행을 가야 하는지를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예측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반복되는 환경과 익숙한 패턴을 만나면 점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감각과 반응이 둔해진다는 점입니다. 늘 같은 출근길, 익숙한 카페, 반복되는 인간관계 속에서 뇌는 점점 에너지를 덜 쓰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무기력함이나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언어도 다르고 풍경도 다르고 들리는 소리와 공기의 냄새까지 전부 낯설어집니다. 이때 뇌는 계속해서 예측이 틀리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측오류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뇌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집중력이 올라가고 감각이 예민해지며 학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도파민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이 아니라 더 경험하고 싶게 만드는 동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 더 많이 보고 싶고 더 많이 움직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행은 유독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새로운 환경은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을 강하게 자극하고 도파민과 결합되면서 기억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의 며칠은 흐릿하게 지나가지만 여행에서의 짧은 시간은 디테일까지 또렷하게 남게 됩니다. 이건 감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학적 변화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일 생각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면 회사 생각이 덜 난다고 느끼시는데, 이것 역시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같은 생각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기존의 기억과 연결된 회로가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평소 걱정이나 불안을 만들어내는 뇌의 회로가 외부 자극에 의해 잠시 비활성화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측면에서도 여행은 분명한 효과를 보입니다. 일상에서는 업무, 책임, 시간 압박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요인들이 줄어들면서 신체가 이완 상태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심박수가 안정되고 긴장이 완화되며 몸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흥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같은 한국인을 마주쳤을 때 느껴지는 묘한 감정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반갑기도 하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괜히 몰입이 깨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사람을 싫어하는 감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여행 중 우리의 뇌는 여기는 낯선 세계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몰입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때 갑자기 익숙한 존재가 등장하면 그 몰입이 순간적으로 깨지게 됩니다. 일종의 인지적 충돌, 즉 기대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반응이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바뀐다는 점입니다. 여행 초반, 낯선 환경에 몰입하고 있을 때는 익숙함의 등장이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행이 길어지거나 외로움이 느껴지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 같은 나라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강한 안정감과 반가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뇌의 사회적 보상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의 사람에게서 더 빠르게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옥시토신과 같은 물질이 작용하여 심리적 안정과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낯선 환경에서 형성되는 관계는 평소보다 더 빠르고 깊게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개념 중 하나가 공유된 낯섦입니다. 같은 낯선 상황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감정의 동기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그로 인해 유대감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여행 중 우연히 만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인연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역시 내가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결국 같은 한국인을 만나는 상황이라도 뇌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방해요소로 작용하지만 불안하거나 지칠 때는 안정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그 감정을 이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여행이 우리의 뇌 상태를 크게 바꾸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행의 본질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자극이 뇌를 깨우고 기억을 강화하며 스트레스를 낮추고 끊임없이 돌아가던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잠시 사회적인 나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사람과 깊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은 도망도 아니고 사치도 아닙니다. 오히려 뇌를 회복시키는 하나의 방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꼭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평소와 다른 동네를 걷거나 새로운 길을 선택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시간에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는 충분히 자극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거리보다 낯섦입니다. 만약 요즘 유난히 지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생각이 계속 맴돈다면 그건 단순히 휴식이 부르트서라기보다는 환경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성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이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반복된 환경에서 뇌의 반응이 둔화된 결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여행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잠시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뇌에 새로운 입력을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의 상태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여행을 계획해 볼 차례입니다. 기차를 타는 것도 좋고 차를 몰아 조금 멀리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해외여행은 가장 큰 자극이 되겠네요. 뇌를 리셋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습니다. 지도를 보며 즐거운 생각을 펼쳐보세요. 멋진 관광지와 맛있는 음식들을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몸도 마음도 즐거워질 겁니다. 당신의 여행을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ind my own vibe.